자, 보세요. 우리 애들이 첫 번째 과목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인데 그것이 끝나면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자,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예?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마키아벨리는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머님들. 자, 이탈리아 반도는 과거에 뭐였습니까? 천년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 로마 제국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5세기, 16세기에는 5개의 도시 공화국으로 쪼개져서 저 위에 있는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의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이탈리아 반도가 풍전등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뛰어난 군주가 나타나서 과거의 천년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뛰어난 리더를 찾고자 해서 한 나라의 리더는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논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그럼 그 책을 제가 중학교 3학년의 시각으로 읽고 그것을 추상화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나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이 그림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게 유리잔으로 보입니까? 유리잔으로 보이죠? 와인잔이에요. 와인잔. 그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검은 보화입니다. 검은 보화. 저 유리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것은 이탈리아 반도를 의미합니다. 어머님들.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치보시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여자의 부추처럼 생겼어요. 그 부추를 형상화하면은 유리잔이에요. 그죠? 자,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무엇에 대한 덕목입니까? 군주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덕목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제일 중요한 이 허리 부분에 있는 거예요. 맞죠? 군주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무너지죠. 이 유리잔에서 이 허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가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화가 있죠. 군주가 황금을 쫓아서 너무 많은 욕망을 쫓아가 황금을 쫓으면 그 황금의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유리잔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애들은 저의 해석을 듣고 자기의 해석을 확대시킵니다. 이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군주는 통치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유리잔은 군주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굉장히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어떤 현상을 벌일까요? 일단은 책을 찾아봅니다. 예? 정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들은 기기묘묘한 발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펠렉스의 그 로고에 대해 설명했죠. 엄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정답이었기 때문에 너의 말도 맞아. 그것도 정답일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인문고전을 굉장히 어려운 철학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재미있는 생각 일교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엄마도 우리 삼촌도 이해 못하는 플라톤의 국가를 내가 이해하고 막 이야기해요. 자기도 신기한. 그래서 드디어 득도합니다. 아, 내가 정말 공부의 신인데 그것을 이제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농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인문 아트인데, 어머님들. 이 인문 아트 한 권을 4개월을 공부를 합니다. 4개월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옵니다. 딱 2시간을 합니다. 근데 공부는 집에서 다 합니다. 뭐로? 앱으로. 근데
이 플라톤의 국가론 한 군을 배우면은 한 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기에 네 군이 붙어 있습니다. 플라톤을 공부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소크라테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엮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지 예? 페르시아 전쟁사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2006년도에 나오는 전투 300인인가? 뭐 그런 전쟁 300인인가 그런 영화 있죠. 그죠? 그런 영화 있죠. 그게 제목이 뭐죠? 예, 300. 그 영화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라톤의 국가론 중에서 기게스의 반지라는 신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게스의 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최근에 봤던 하중우의 영화 중에서 신과 함께가 이 플라톤의 국가론의 에르의 전설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 왜 플라톤의 국가론이 인문고준에 처음 들어와야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2500년 동안 구구절절하게 읽히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 권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 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권의 인문고준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권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100번을 반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쟤처럼 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뭐예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승이 용기에 도움을 못 받았어. 빽이 너무 많다. 불타는 욕망이 흘러가지고 빽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잘 절제할 때 올바름을 달성되는데 욕망에 절대지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욕망이 지배하면은 사람이 타락을 한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필요한 욕망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르메스백, 샤넬백이 너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미치겠다. 막 이래.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펠렉스에는 아침에 어머님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애 이야기했죠. 그죠? 부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어깨끈을 풀고 나를 유혹하는가.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애들이 카톡에 그렇게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가 밥 먹어 임마 이러면은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게 싫어. 이러고 도망간다 이 말이야. 굉장히 말이 격이 있어지면서 어머님들 인문고준이 굉장히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친구들하고 일단 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장들이 쌓이면은 그렇잖아요. 한 1년만 쌓이면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공부할 때는 마키아벨리 군주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천년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로 토마스 모 유투페를 공부하게 되면은 영국의 정치 환경과 그 당시의 시대적인 것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문학은 뭡니까 어머님들? 문, 사, 철이죠. 문학, 역사, 철학이죠. 어머니 문학이 뭐예요? 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허구 작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인간이 일어날 법한 일들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안 돼요.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긴 족적 중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사실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않고 어떻게 지식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죠.
필로스는 그리스로 러브 사랑하답니다. 소피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위즈덤,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살아가는 학문은 다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수학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인문학 중에서도 인문고전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지속적으로 읽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는 책들이죠. 그런 책들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리더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머님들, 미국의 천대기업, 초천지의 천대기업 중에서 3분의 2가 CEO들의 전공이 경영, 경제, 전쟁학 이게 아니고 인문학이에요. 예술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중에 3분의 2가 직접적인 학문입니다. 전자공학, 기계공학, 예? 경영, 경제. 그러나 그러한 실용적인 학문은 적당하게 성공할 때는 필요해요. 그냥 적당하게 성공할 때는 누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빨리 알고 남들이 만드는 걸 빨리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길을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 인문학을 모르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붙여놓은 말이에요. 인문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진짜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페를렉스가 과목이 인문아트가 있습니다. 국어라고 보셔도 되고, 논술이라고 보셔도 되고, 독서라고 보셔도 돼요. 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1등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구구절절하게 외워와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막, 야, 우리 집안에 진짜 천년 가문에 처음으로 1등 하겠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들은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해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독서를 안 하니까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학원에 가서 학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가고 들으면 알 것 같아요.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20문제 푸는 거예요. 30문제 풀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공부해가지고 딱 대학만 들어가면 손을 딱 놓는다 이 말이야. 저도 우리 애가 고3인데 요번에 9월 달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 간 지는 1년 반밖에 안 돼요. 걔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임마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지. 너는 그렇게 공부했으면 너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못 간다.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어요. 그 학교에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가랬어.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는 경영이 없어요. 자기 경영을 전공하고 싶은데,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일단 경영학 졸업하지만 자기 음악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는 경제 경영이니까 없어서 6군데의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데 뭐 싱가포르대, 그다음에 홍콩대, 영국에 있는 KCL, UCL 이런 데 쭉 합격했는데 자기 이제 원하는 데가 갔는데 걔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를 데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같이 갔어요.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보면 조각상도 많고 그림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있는 조각상과 그림의 모든 신들의 이름이 막 수백 명의 신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리스 로마 시를 100번 읽었대. 그래서 너 어떻게 읽었냐. 만화책으로 다 읽었대. 만화책으로 읽고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니까 책으로 찾는 거예요. 걔는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꽂히는 것들에 막 주구장창 팝니다. 지금은 자기가 취미 삼아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막 굉장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독서력이 없었으면은 학교를 못 가요.
그 친구는 GMB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보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GMB 안 다니면 안 돼? 내가 GMB를 안 다니면 아빠 잘려?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방배동에 살았는데 방배 캠퍼스에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 대표이사 애가 와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잘 그러니까 야 수업 1시간 전에 와. 그냥 동영상 시키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또 1시간을 잡아놓고 또 동영상 시키고 계속해서 시킨 거예요. 애가 뻗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입식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이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서 펠렉스 생각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있다고 와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8월 달에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들이 펠렉스 인문아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수업을 하는 장면이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글을 적고 그림에 막 색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장면이고 자, 여기 있는 친구가 3학년인가 4학년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는 5학년이고 엄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인터뷰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작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배우면서 거의 내 성능도 잊었고 나는 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는 최종과 가족을 잡았고 그 이유는 이상적인 거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대학하는 이상적과를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수업을 하면서 왜 토론하는 것도 많았고 발표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이 많아졌어요, 혹시? 질문들이요? 네. 예전에도 원래 질문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무슨 많아요. 또 배우고 싶은 책이 있나요? 네, 다른 플라톤 저수랑 책 같은 거 다 배워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제가 배우면 흥미롭고 정말 재밌는 거 배우고 자, 이 친구는 인문아트 수업을 오래 한 게 아니고 딱 한 달 했어, 한 달.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것은 어머님들 특별한 애들을 인터뷰한 게 아니고 인문아트 수업하는 애들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광주에 캠퍼스에 나가서 제가 아는 캠퍼스에 가가지고 어머님들 40분하고 중학생 15명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 온 중3 학생이 소감문을 적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빙을 해서 한번 가져온다 볼게요. 나는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나의 성적이 상위권을 못 가는 이유인 것 같았다. 곧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독서도 조금씩 하면서 오늘 들었던 생각을 바꾸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갈까 말까 고민한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명강이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기억할 거 없고 제일 마지막에 명강이었다고. 자,
이 애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중3인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상위권으로 지금까지 안 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오늘 드디어 그것을 발견했다. 외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하고 이 생각열기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늘 엄마가 가져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막 하다가 겨우 왔는데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애들의 학원에 가가지고 하면은 제가 스타입니다. 진짜로. 그럼 막 애들 사진 찍기를 원하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공부를 공부로서 느끼는 게 아니고 재밌습니다.